안녕하세요. 유관장입니다. 오늘은 동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의 동기를 알아야 그 동기,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면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교정하거나 강화시키거나 할 때 무엇을 내가 제공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동기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이들의 동기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아이가 이제 뭐 저학년인지 고학년인지에 따라서 성인이 좀 달라지는데, 오늘은 저학년 아이들, 물론 이제 고학년 아이들도 이제 어떤 그 비슷하기는 한데,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동기가 약간 좀 더 외부로 향해요. 부모의 관심도 되게 중요하지만 외부로 좀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학년 수준에서의 어떤 동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뭐 아이들의 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너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부모 말도 잘 들어, 어른들 말 잘 들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왜? 그러면 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어른들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도 잘 들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진짜 막 더럽고 치사해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건 매달 꽂히는 봉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동기죠. 그게 가장 큰 동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갖다가 따뜻하게 행복하게 건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그래야 될까요?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의 동기는 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어떤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래야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라는 얘기들을 해주는데, 학습 이론에서 보면은 강화물은 예를 들어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이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강화물인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높은 연봉 받는 거는. 근데 학습 이론에서는 보면은 강화물은 즉각적으로 제공이 돼야 돼요. 행동을 했을 때, 바른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제공이 돼야 되고, 또는 이 아이가 원하는 그 강화물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겠죠. 역시 즉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높은 연봉 받는 건 뭐예요? 한 15년, 20년 후에 아이가 뭐 10살이라고 한다면 15년, 20년 후에나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득을 가지고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뭐 이해는 하기, 납득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나한테 어떤 보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동을 강화시키기에 조금 힘이 든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동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이들의 동기는 부모님의 관심과 격려,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야,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보자면, 사실은 우리의 본능은 아주 과거 몇만 년 전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생존에 맞게 이렇게 그 우리 본능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부모의 관심을 잃는 거는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뭐 내 형제와 재원을 나누는 것보다는 내가 독차지하는 게 어떤 생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 내 형제와 재원을 나누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부모의 어떤 관심이 나한테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얘는 생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본능이 우리한테 영향을 계속 미친단 말이죠. 지금 뭐 우리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이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건데, 지금 뭐 아프리카의 어떤 못 사는 빈국만 가봐도 영유아 생존율이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부모의 관심마저 나한테서 떠나가 버리면 이 아이의 생존은 거의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관심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본능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부모님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뭐 아이들이 내가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본능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부모와 어떤 굉장히 큰 어떤 마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아이들을 몇몇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만큼 아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힘들게 까다롭게 이렇게 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집도 세고 근성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쓰게 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갖다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관심을 주시는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 행동을 해야 부모의 관심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 생겼어. 동생이 생겼는데 형아 입장에서는 부모의 관심이 동생한테 다 간 거는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그 관심을 다시 뺏어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 젖먹이 아이한테서 엄마를 떼놓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좌절을 많이 할 거예요. 엄마의 관심을 가지러 다시 끌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엄마는 야, 너까지 왜 그러냐, 뭐 2살 더 오면 얘도 2살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우연치 않게 사고를 쳤는데 엄마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요. 그럼 이 아이는 다시 그 비슷한 사고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엄마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는 채웠는데, 문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허기진 상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은 받았는데 꾸중이 올 것이고, 부정적으로 계속 혼나거나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허기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또 문제 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이런 과정은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부모 역할처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도 계속 이제 번목이 생기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까다롭고 성가신 아이로 아마 낙인 찍히게 될 것이고, 아이들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주기 위해서 약간 긍정적 강화를 해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강화하는 방법.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훈육의 방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강화와 긍정적 강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거고, 부정적 강화 같은 경우는 안 좋은 행동을 멈추게는 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벌, 아니면 체벌, 아니면 이런 것도 꾸중,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안 좋은 행동을 멈추게는 할 수 있는데,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강화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긍정적 강화가 훨씬 더 아이들의 행동을 갖다 변화시키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거창할 거는 없어요. 아이가 오늘 보니까 신발을 바르게 벗어났어. 그럼 오늘 신발 바르게 벗어났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문 조용히 닫았네, 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에 들어갔더니 막 책상이 다 어지럽어져, 엉망진창이야. 야, 너 이것 좀 똑바로 안 치울래? 이게 뭐야? 맨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거기서 이 와중에 긍정적으로 강화시켜줄 게 뭐가 있을지를 찾으시면 돼요. 봤더니 필통에 연필은 잘 꽂혀 있어. 그러면 이 아이한테 야, 오늘은 연필은 바르게 꽂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그거 연필 되게 잘 꽂아놨다고 칭찬을 막 받았어요. 관심도 받은 거잖아요. 관심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책을 한번 똑바로 꽂아놔 볼까? 이렇게 책도 똑바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노트도 예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냥 관심을 한 번씩 주면 돼요. 오늘 책도 똑바로 있네, 오늘 노트도 똑바로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이 긍정적 행동인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 한두 번 한다고 애가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동기가, 아이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동기는 부모님의 관심과 격려, 이걸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 아이한테는 본능적으로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부모의 관심과 어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한테 관심과 어떤 격려를 해주는 게 좋은가, 부정적 강화와 긍정적 강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동기와 또 그 동기를 갖다가 채워주기 위해서, 아이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